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셔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다. 부동산 대부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싱가포르 부동산의 세금 구조와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국가부터 살펴보게 되면 인구는 587만 명 정도, 서울의 63% 정도 되고요. 면적은 서울의 117% 정도 됩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인구는 서울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정책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취득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집 살 때 이제 취득세라는 걸 내고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튼 보유세, 팔 때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1에서 3%, 1주택자들은 그 가격 기준에 따라서 1에서 3% 정도 적용이 되는데 이제 중과가 적용되게 되면 규제 지역의 3주택 이상이거나 범위는 최고 12%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13%가 넘어가는데 이게 싱가포르 모델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싱가포르도 몇 년 전에는 13%인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높은 세율이었는데 이제 더 올라갑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인상 후에는 1주택자 외국인은 30%, 2주택은 60%, 10억이면은 16억을 내야 되고요. 10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160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에 주택이 부족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민간주택이 좀 적잖아요. 싱가포르는 공공이 80%, 공공주택이 민간이 20%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워낙 사재기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를 해줍니다. 영주권자들, 인상 후 영주권자들은 1주택은 0%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부럽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에서 3%인데 2주택은 30%, 3주택은 35%, 영주권자들도 이렇게 되고요. 시민권자도 1주택자는 0%,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어마어마하게 높은 30%면 30억 아파트를 사게 되면 39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와, 싱가포르 무섭죠. 취득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뒤에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득세가 높다는 얘기는 허들,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1주택은 봐준다. 자국민의 1주택은 제로. 안 내도 된다.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2주택, 3주택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0.5에서 1주택은 2.7%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중과세 최고가 이제 5%. 물론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빼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싱가포르는 이제 임대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싱가포르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1200만까지는 면제해주고요.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만원까지는 면제해주고 그 이상은 부과를 하는데 세율은 4% 정도 좀 높게 적용이 됩니다. 임대료 많이 받으니까 뭐 많이 내는 구조인데 실거주하면은 임대료 못 받으니까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게 되면 없습니다. 면제 구간은 없고 처음 1,500만 원까지는 12%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20에서 36%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료 받게 되면 많이 내라는 얘기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임대료 많이 받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임대료가 상상 못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은데 이게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본다면 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차이점이 양도세. 우리는 양도세가 지금 뭐 논란이잖아. 5월 9일 이전에 팔아라. 중과세가 된다 그러는데 기본세율이 한국은 6에서 45%, 중과세가 되면 2주택자 규제지역의 2주택은 20%포인트가 더 붙죠. 6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1.5%, 3주택은 30%포인트가 붙으니까 7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가 되는데 싱가포르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차이입니다. 취득세 높죠. 함부로 사지 마. 1주택 외에는 자국민들 1주택 외에는 사지 마. 외국인들도 사지 마. 다주택도 하지 마. 집 하나만 가져. 라는 게 싱가포르의 정책입니다. 여러 채 가지게 되면 세금 많이 낼게. 하지만 취득세 많이 냈고 보유세 많이 내면 팔 때는 우리 안 할게.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또 차이가 뭐냐면 증여세 상속세를 보게 되면 한국은 증여세 상속세가 10에서 50% 구간이 되잖아요. 30억 넘어가게 되면 50%인데 싱가포르는 제로입니다. 소득세도 이제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6에서 45% 구간이 되는데 싱가포르는 0에서 24%.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낮습니다. 증여세도 낮고 상속세도 낮고 양도세도 낮고 소득세도 낮은데 취득세와 보유세만 높다는 거죠. 하지만 1주택자는 또 깎아주니까 또 취득세는 0%니까 저는 와 싱가포르 모델이 솔직히 부럽습니다. 솔직히 집 하나만 가지게 되면 취득세도 제로고 나중에 집값 올라도 양도세도 제로고 보유세는 뭐 조금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다주택은 책임을 져야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고 취득세 많이 내고 보유세 많이 낸 사람은 인정해 줄게. 100억짜리 160억 주고 사가지고 1년에 보유세도 많이 낸 사람은 양도세는 빼줄게. 탈출은 마음대로 해. 라는 겁니다. 진입은 한마디로 진입은 어렵게 들어오는 거는 1주택자 빼고는 어렵게 탈출은 쉽게 해주는 게 싱가포르 구조고요. 우리는요. 원래 대한민국은 진입은 쉽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기 시대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주택자가 필요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돈이 없고 건설 경기를 붐업해서 경제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좀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낮게, 보유세도 낮게, 야 많이 사. 근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많이 사. 근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 양도세를 환수할게. 라는 게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면서 이런 정책들, 다주택자 개인이 집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소유는 절대적으로 희소성,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는 진입도 어렵게 취득세도 규제지역은 중과세, 보유세도 높고 이제 높아지겠죠. 앞으로 더 높아집니다. 양도세는 5월 9일 지나면 이제 3주택은 82.5%다 막혔습니다. 진입도 어렵게 탈출은 더 어렵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하려면 취득세 1주택자는 낮게 매우 낮게 1에서 3%보다 더 낮게 보유세도 1주택자는 낮게 양도세도 낮게 1주택자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다주택자는 취득세 높게 보유세 높게, 양도세 낮게 이게 싱가포르 제도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벤치마킹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보고 싱가포르 보유세는 없네? 보유세만 뚝 따오고 양도세는 우리가 높아. 이 내버려두고 취득세도 1주택자는 우리가 높아? 냅두고 우리 한마디로 국세청 유리한 대로 해버리게 되면 진입도 어렵고 탈출도 어렵게 이렇게 매물 잠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왕 벤치마킹 하려면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증여세도 좀 싱가포르는 면제지만 우리는 좀 더 낮게만 해줘도 양도세도 낮게 해주고 대신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 올려서 아무나 앞으로 다주택 못하도록 집 하나만 가지도록 방향성을 정해주고 팔 수 있는 사람 팔게 해준다면 정말 대한민국 주택시장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왕 얘기하는 거 좀 더하면 싱가포르 주택은 자가보유율이 9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공공주택이 80% 정도 되고요. 민간주택이 20% 정도 되는데 공공주택은 뭐 우리나라 집값하고 비슷합니다. 뭐 10억 이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주택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150억에서 뭐 100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주택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싱가포르 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 왜 가지고 있냐면 상속 증여세가 없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100억짜리 160억 주고 사는 겁니다. 보유세 내더라도 탈출은 쉬우니까.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높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월세를 투룸 같은 게 마리나베이 투룸 같은 게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월세. 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800만 원 받아서 한 2, 300만 원 세금 내고 주인이 한 500 가져가는 구조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투룸 100만 원, 150만 원만 해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비하면 싱가포르는 진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유세가 올라간다.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거죠.
싱가포르도 세입자한테 증가합니다. 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월세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없기 때문에 갭 투자도 불가능하다는 게 싱가포르의 차이죠. 우리도 이렇게 간다면 역설적으로 취득세 높이고 보유세 높이면 세입자한테 월세도 이제 높은 시대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걱정되는 게 지금 양도세는 중과세했고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될까봐 굉장히 왜곡이 되면서 매물이 잠길까봐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가장 큰 피해는 세입자들이 보겠죠. 집주인들이 또 증가할 거고 월세 올라가게 되면 또 월세 상한제 한다고 난리를 칠 거고 또 상한제까지 또 규제해버리게 되면 월세 매물 안 나오고 한마디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주택 문제가 없냐 그러면 있습니다. 90%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는데 청약을 한 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 공공주택.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입지 좋은데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하게 높게 나오고요. 생애 한 번 결혼할 때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포즈가 우리 청약할래? 해서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입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도시국가니까 가능한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능할지도 사실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청약하고 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번입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 싱가포르 집값 오릅니다. 20% 자가 보유율이라도 집값이 오릅니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2021년은 우리가 높았습니다. 포모 엄청나게 집값 올랐을 때고 싱가포르도 10% 올랐네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영향,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영향이 싱가포르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2022년에는 우리는 미국이 이제 QT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7.2, 5.9, 2023년까지 갔는데 싱가포르는 계속 올랐네요. 중국 자본이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취득세를 이제 막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올립니다. 이때. 그래서 2024년에 3.9%, 우리는 2.4%, 작년 2025년은 우리가 높았습니다. 13.5%, 싱가포르는 3.4%. 그래서 평균하게 되면 싱가포르이 5년 동안 6.6, 우리는 3.4%. 싱가포르이 5년 동안은 더 많이 올랐고요. 우리는 2021년 난리가 났을 때 문재정부 마지막에 그리고 2025년 작년에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더 높았고 그전에는 싱가포르도 높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90%가 돼도 집값이 오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지금 주택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싱가포르는 진입은 어렵게 탈출은 쉽게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는 높게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는 낮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 보유세는 높게, 양도세는 낮게인데 뭐 나머지도 낮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갈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양도세가 높은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유세는 올리고 취득세도 뭐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하고 이런 이상한 구조가 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매물 잠김, 거래 절벽, 또 월세 엄청나게 상승 뭐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1주택 우대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싱가포르처럼 취득세,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는 내리되 1주택자는 취득세와 보유세도 내려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공공이나 대형 민간 법인들이 받아줄 수 있도록 개인이 다주택 가지는 거는 옛날에는 활성화시켰으나 지금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은 이제 쉽게 팔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그 물량을 공공이나 민간 대형 법인들이 받아서 임대사업은 해야 누군가는 해야 또 세입자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나 대형 민간 법인들이 이걸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합리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싱가포르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